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출석 체크를 조금 시작을 했고요. 자, 아직까지 첫 번째 시간에 다 들어오셨는데 두 번째 시간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분들은 혹시나 나중에 들어오시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을 했었어요. 그죠? 설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를 내 채널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내 채널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조금 글로써 표현을 조금 해주고 싶어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영상으로 내가 내 채널이 이런 거고 뭐 이렇게 와서 조금 도움을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를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영상을 못 찍었을 경우에는 글로써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그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메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요. 여러분들이 계정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계정.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계정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계정 전환 바로 위에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메뉴가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요. 유튜브 스튜디오를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방금 지금 보고 있는 여기 채널 대시보드라는 여기 기본적으로 채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대시보드, 그리고 콘텐츠, 재생 목록, 분석, 댓글, 자막, 저작권, 수익 창출, 맞춤 설정, 오디오 보관함 이런 데서 모든 기능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대시보드라고 보시게 되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채널에다가 영상을 쭉 올리고 나다 보면은 채널에 대한 분석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내가 현재 시청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컨텐츠라는 메뉴는 내가 영상을 올렸을 때 그 영상 하나하나를 분류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게 콘텐츠 메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생 목록은 여러분들이 영상 안에서 채널 안에서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제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유튜브 있는 거와 뭐 엑셀, 그다음에 한글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그죠? 나눠져 있는 거를 재생 목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나눠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 재생 목록에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영상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이 재생 목록이에요. 그래서 이 재생 목록에 되어 있는 것들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분석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게 되면 영상에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 들어왔는지, 그리고 날짜별로 영상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영상을 클릭했을 때 그 영상의 조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간별대라든지 아니면은 연령대라든지 이런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볼 수 있는 게 분석, 그리고 댓글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 그죠? 영상에 대한 댓글들을 모두 다 있다면 이 댓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자막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거, 영상마다 자막을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저작권에 위배되어 있는 영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저작권에 대해서 목록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목록들을 확인해서 저작권이 위배된 영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경고가 날라와요. 그래서 영상을 내려주세요. 아니면 컨텐츠를 삭제를 하세요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또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익 창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상이 올라와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죠? 뭐냐면 구독자가 1000명 이상, 그리고 공개 시간이 영상이 4000시간 이상 봐야지만 우리가 유튜브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드센스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상을 많이 올리시고 구독자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영상 올린 거에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구독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알람 받기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게 되면 메일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셔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출석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시작할 때 제가 출석 체크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출석 체크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맞춤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것 썸네일이 아니죠. 영상에 대한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할 수 있는 곳이 맞춤 설정이라는 메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맞춤 설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맞춤 설정에 보시게 되면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채널 맞춤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레이아웃, 그리고 브랜딩, 그리고 기본 정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에 보시게 되면 비구독자 대상 채널 트레일러나 그러면 재방문 구독자 대상 추천 동영상 이렇게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 채널에요. 유튜브 채널을 보시게 되면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홈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지금 이렇게 쭉 동영상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떠한 동영상을 채널을 보시게 되면 맨 앞에다가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어떤 영상 특정 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고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목록들이 나와 있는 화면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채널에 처음 방문했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영상을 따로 분류해서 알아서 여기서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여러 번 재방문했어요. 그러면 재방문한 사람한테는 뭐예요? 다른 영상이 보여지게끔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영상을 소개하는 거, 제 채널 소개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죠? 올려서 여기에다가 채널에다가 비구독자, 그죠? 비구독자, 구독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죠? 구독하지 않은 사람한테 미리 보기 영상을 제가 지정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 지정한 영상이 첫 번째로 보인다는 거야. 첫 번째로 보인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방문했어요. 방문하게 되면 그 방문한 사람한테는 이 영상이 안 보이고 다른 영상을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럼 다른 영상은 여기다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영상이 조금 많아야 되겠죠. 그죠? 영상이 많아야 되고, 자, 그리고 추천 섹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섹션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채널에 대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ITQ 엑셀, ITQ 한글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이 분류한 거를 여기에 있는 추천 섹션에다가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요 화면이 섹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브랜딩이라는 게 있어요. 브랜딩. 자, 여기 있는 브랜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브랜딩에 보시게 되면 브랜딩은 우리가 채널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채널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채널에 대한 내 소개, 프로필 같은 경우를 이미지로 보여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배너 이미지, 채널 아트, 우리가 채널에 보이게 되는 상단 이미지 있죠. 내 채널이 어떤 채널이다라고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제가 이렇게 전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요 화면에 있는 게 채널 아트 있는 것 배너고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은 여기 있는 화면이 프로필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게 되면 동영상 워터마크라고 있어요. 동영상 워터마크는 지금 저는 표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이렇게 보시잖아요. 영상에 보시게 되면 저 설정돼 있네 여기. 여기 구독이라는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구독이라는 버튼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구독하라고 이렇게 추천, 워터마크가 생겨져 있는 게 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 기능까지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채널 맞춤 설정에 있는 브랜딩에서 모든 기능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채널에 대한 설명을 적으려고 해요. 채널에 대한 설명을 적고자 하는 거는 기본 정보라는 곳에 가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기본 정보라는 곳에 가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 정보라는 데 가셔가지고요. 기본 정보라는 데 가셔서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 경기대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채널 이름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채널 이름을 여기에서 연필 모양 누르셔서 변경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내가 채널 이름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내 채널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적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설명에다가 채널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획서 작성을 하셨어요. 그죠? 기획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채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맨 밑에다가. 그죠?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채널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쭉 적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적으시는 동안 제가 출석할게요. 출석 체크를. 자, 다 적으셨나요, 여러분들? 네, 다 적으셨어요? 네,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 채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채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내가 요리를 하는 채널이다 그러면 요리만 다 올려져 있으면 당연히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을 때는 어떤 채널의 성향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려면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채널 URL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채널 URL은 여기에 유튜브 채널 주소를 다른 분들한테 보여줄 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에 대한 URL은요,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세요.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영문과 숫자가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알아보기라는 걸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URL은요, 이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채널이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있고 이렇잖아요. 구독자가 되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있는 채널 이름 있죠. 채널 이름으로 주소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널 이름을 설정을 할 때는요. 너무 많이 너무 이게 긴 이름이나 아니면 뭔가 설정하기 힘든 이름이면 이렇게 주소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나중에 변경이 되시려면 내가 이름으로 변경이 될 때 URL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더 낫겠죠. 그죠? 대신에 이 맞춤 URL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구독자가 100명 이상이 무조건 돼야 돼요. 일단은 100명 이상, 그 다음에 최소 30일이 경과돼야 되고, 프로필 사진이나 그 다음에 배너 이미지, 우리 맞춤 설정 있잖아요. 브랜딩 돼 있는 거. 거기 있는 것들을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뒤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소가 영문과 숫자가 구분되어 있지만 저런 조건이 만족이 되게 되면 내 채널 이름으로 뭔가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링크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링크. 자, 링크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유튜브 채널에 보시게 되면요. 채널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채널 배너 있죠. 배너. 여기 있는 채널 아트 있는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는 게 아니죠. 채널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요. 오른쪽 여기 있는 하단이죠. 하단에 보시게 되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아이콘이 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콘이 되어 있어서 그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그 링크 주소로 링크가 걸리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채널을 만드는 게 나는 홍보를 하려고 해요. 학교에 관련돼 있는 채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내 그 학교 채널이랑 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또 다른 채널로 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고 싶어요. 그럼 학교 홈페이지 링크 주소를 여기다 넣어주시게 되면 클릭을 해서 링크로 바로 넘어올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넣고 싶다. 나는 인스타와 아니면은 뭐 틱톡과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에 링크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링크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링크 추가를 누르게 되면요. 링크 추가를 하게 되면 자, 링크 제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제가 네이버로 할게요. 그냥 네이버로 하고 여기 주소에다가 그대로 적어 주시는 거죠. http 네이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네이버라고 돼 있고 여기 있는 네이버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 주시면 되죠. 그죠? 적어 주시면 되겠고 자, 이걸 적어 주시고 나서 내가 그대로 적어 주셨으면 게시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바로 등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게시 버튼요. 제가 게시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이 됐어요. 추가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추가가 됐는데 여러분한테는 지금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뭐냐면 내 채널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왼쪽 편에 계정이 있어요. 그죠? 내 채널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계정 모양이 돼 있고 프로필 돼 있죠.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 계정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필이 있는데요. 내 채널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분명히 네이버라고 했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단에. 그죠?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배너 등록을 안 하셨기 때문에 URL들이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URL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미지를 등록을 하시게 되면 네이버라는 게 등록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유튜브 스튜디오에 그리고 맞춤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기본 정보에서 링크 추가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제가 구글이라고 좀 적어볼 거고요. 주소를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죠? 자, 구글로 적고요.
그리고 게시 버튼 누를게요. 그리고 채널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구글이라고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게 되면 구글로 바로 링크가 걸리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 계정, 내 채널을 하실 때 내가 인스타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 활용을 하신다. 왜냐면 우리가 유튜브에만 올리는 게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페이스북에서도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영상을 보게 되면 또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아, 이제 페이스북에서 봤던 영상이구나라고 이제 분석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링크를 뭐 많이 걸어주는 게 조회라든지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나는 추가를 했는데, 추가를 했는데도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지도 넣었고, 주소도 바르게 넣었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링크를 추가를 해요. 그죠? 링크를 추가를 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배너 위 링크라는 게 지금 처음 5개 링크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5개 정도는 이렇게 링크 주소가 배너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가 5개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없음이라고 되어 있게 되면 내가 등록을 했을 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에 없음이라고 하고 게시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보시게 되면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여기 없잖아요. 방금 전에 분명히 등록했는데 없음이라고 하게 되면 배너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록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내가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이버 이외에 네이버 아니에요. 그죠? 네이버 말고 여러분들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소를 조금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찬가지 얘네들 순서도 변경 가능하세요. 그래서 순서는 위에 아래 이렇게 선 2개 있는 거 있죠. 선 2개 있는 거를 위아래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나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게 되면 마우스를 갖다 대시게 되면 이렇게 휴지통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삭제가 또 가능하세요. 그래서 삭제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연락처 이렇게 있어요. 연락처는 여러분들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DM이라든지 이런 게 받을 때 사용을 하시는 개인 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메일 말고요.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그 유튜브만 사용하는 계정 있죠. 그 계정에 메일로 적어주시게 되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쉬우시기 때문에 여기서 메일 주소를 또 적어주시게 되면 만약에 광고가 붙어야 돼요. 광고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메일로 미리 연락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게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없어요? 자, 설정들은 다 바꾸셨죠, 여러분들? 네, 기본 설정은 다 바꾸셨기 때문에 이제 땅을 잘 돋웠습니다. 그죠? 우리가 집 만들 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집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죠? 디자인을 조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자,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저작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유튜브 채널 권한이라는 거, 소유자와 관리자를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소유자 같은 경우는 동영상 업로드든지 댓글이라든지 권한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계정 삭제도 가능하세요. 그죠? 그런데 관리자들은 업로드나 댓글 관리는 가능하지만 권한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을 관리자로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정 삭제도 안 되기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뭔가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소유자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냥 동영상 업로드라든지 댓글 관리만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 관리자로 권한을 부여해서 그렇게 채널 운영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작권. 자, 저작권이라는 거는 일단은 다른 사람이 내 거야 라고 표시해 두는 게 저작권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를 들어서 내 물건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그 컴퓨터를 다른 사람들이, 내 친구가 그냥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사용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죠? 항상 뭔가 물어보고 내가 이 컴퓨터 써도 돼? 라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허락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모든 저작물이 보면은 저작권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악, 그리고 영상, 그리고 뭐 미술들, 아니면 영화들, 게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작권이 다 되어 있는 저작물들이에요. 그 저작권은 1차적 저작물이 있고요. 2차적 저작물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차적 저작물은요, 저작자가 그 파일, 그 원본 상태를 얘기하는 게 1차적 저작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세요. 내가 만약에 예쁜 인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인형을 뭐 머리 긴 여자 인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니면 곰인형을 만들었어요. 곰인형에 갈색에 있는 눈이 동그랗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1차적 저작물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곰인형을 가져가서 눈 하나를 떼고 눈이 동그란 눈을 떼고 한쪽에는 윙크하는 눈을 꼽았어요. 또는 입이 웃고 있어요. 근데 울고 있는 입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럼 변형을 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변형을 시키면은 그거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요. 그냥 내가 무조건 무료로 사용되니까 그냥 써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2차적 저작물처럼 뭔가 변경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음악이고요. 그리고 자막, 폰트예요. 그죠? 폰트이고. 그리고 만약에 사진을 넣는다 그러면 사진. 그죠? 그런 것들. 그다음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저작물을 보게 되면요. 저작권이 행사하고 있는 것들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유이용 허락이라고 그래서요. 저작권자가 요거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쓰면 안 돼요라고 표시해 주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표시들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들? CC의 자유이용 허락이라는 거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보신 분들도 있고 이거랑 비슷한데 다른 걸로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마크가 찍혀져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요런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한 번씩 봐주셔야 되는 게 어디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는지 어떤 거는 사용 못하는 건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유이용 허락이라 그래서요. CC에서 우리가 by라고 이렇게 사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런 이미지로 표현을 했지만 되어 있지만 비슷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또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똑같이 사람 모양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출처를 밝혀주세요라는 표시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 이미지라든지 뭔가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반드시 어디에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를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CC 바이에서 NC라고 되어 있는 달러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역슬래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상업적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상업적인 용도라는 건 우리 유튜브 뭐야? 상업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죠? 수익을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용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서 내가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거는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ND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등호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은요. 1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1차적 저작물에 있는 상태, 그 상태로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C, ND 이렇게 바이라고 ND라고 표시가 돼 있다면 원 상태, 만약에 사진 안에 해바라기가 있어요. 그죠? 해바라기만 있다 그러면은 해바라기 있는 사진을 그대로 쓰셔야 된다는 거. 그죠? 그대로 쓰셔야 된다는 거. 근데 SA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SA, C가 거꾸로 돼 있는 모습 있잖아요. 얘네들은 똑같이 사용하지 않고 1차적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2차적 저작물로 사용하세요라는 표시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1차적 저작물, 원 저작물 있죠? 원 저작물은 무조건 변형해서 써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진에 해바라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해바라기를 옆에다가 장미를 하나 더 그린다라든지 뭔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와서 합성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셔야지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CC by, NC, ND, SA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잘 보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을 표시가 잘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미지를 볼 때 이렇게 잘 표시가 안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에서 써야 되는지 이걸 진짜 무료로 그냥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없어서 참 곤란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실 때 이런 것들 표시가 돼 있으면 그 조건에 맞춰서 써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내가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작권에 돼 있는 글들을 보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제가 아까 표시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내가 어느 부분까지 써도 되는지, 아니면 변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못하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표시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2차적 저작물로 또는 내가 그냥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저작권 공정 사용이라고 해서요. 공정 사용이라고 해서요.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우리가 허락을 받지 않고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원래는 우리가 어떤 거를 써요. 그죠? 쓰면은 출처를 밝혀야 되고 뭘 해요. 그죠?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려면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양해를 구하고 이거 써도 됩니까? 라고 허락을 받고 나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게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우리가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사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 그래서요. 이용이라 그래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한테 해가 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공표된 저작물 인용은요. 여러분들이 교육, 만약에 논문을 써요. 그죠?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다른 거에서 예전에는 이러이러 했습니다. 라고 인용을 해요. 그죠? 인용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것들은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가 조금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얘기는 제가 이거를 써요. 물건을 써요. 그런데 내가 이 물건을 이거 너무 안 좋아요.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죠? 해를 끼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약간 이론적으로 쓰셔야지만 그 사람이 내 거 함부로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물건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쓰긴 썼는데 그 사람이 이 물건은 나쁩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나는 기분 나쁘겠죠. 만든 사람은. 만든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저 사람 내 거 그냥 썼어요 라고 하고 소송이나 이런 걸 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지금 완벽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범위까지 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요. 봤을 때 웬만하면 조금 출처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양해를 구하고 그 원저작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요. 만약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런 게 돼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동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 아동에 관련돼 있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관련돼 있지 않은 영상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매번 영상 올릴 때마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설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드렸는데 이 아동정보보호법은요. 아동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올리게 되는 거. 그런 것들로 해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돼 있는 법 조항이에요. 조항이라기보다는 그런 목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청자들이 이 컨텐츠를 보게 되면 시청자들이 아동들이 많이 보는 거다. 아니면은 뭐 아동을 위한 말투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동들이 좋아하는 노래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 번씩 더 봐주시면 좋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아동을 위한 컨텐츠는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혹시나 이런 거를 만든다라고 하시게 되면 반드시 아동을 위한 컨텐츠입니다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표시를 해 주시게 되면 컨텐츠는 알림이라든지 실시간 방송이라든지 이런 건 안 돼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작권에 되어 있는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글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무조건 내가 저렇게 CCL이라고 자유이용 허락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좋지만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는 어디서요? 내가 어디에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들을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일단은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을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을 하시는데요. 인터넷에 보시게 되면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검색을 하실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네이버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네이버에서는 블로그에서 많이 사용하는 글이나 그림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내가 무료로 사용하는 것들이다라고 검색을 했지만 블로그에 올라오는 것들도 검색이 되기 때문에 블로그에 올라오는 거는 개인적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그런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려면 구글에서 조금 검색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구글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구글을 보시게 되면요. 구글에 보시게 되면 구글로 한번 들어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구글로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실 거예요. 그죠? 나 이미지가 좀 필요한데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미지를 검색하기 위해서 단어를 쓰시잖아요. 그죠? 단어를 쓰시는데 여기에다 단어를 쓰실 때 우리가 겨울이니까 이제 겨울이 다 왔어요. 그죠? 겨울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죠? 겨울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쭉 검색을 하는 것들이 창이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죠?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를 검색을 할 거다. 나는 동영상을 검색을 할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미지나 동영상에 가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미지나 동영상에 가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미지를 선택을 할게요. 제가 이미지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들. 쓰시면 안 되시고 한 번 더 걸러내 주셔야 돼요. 이게 내가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미지냐? 아닌가? 이렇게 한 번 더 걸러내 주셔야 되는데요. 그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도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도구.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도구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이미지 바로 밑에 카테고리가 또다시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나타났나요, 여러분들? 자, 거기에 보시게 되면 크기, 내가 조금 큰 이미지를 원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크기를 조금 변경해서 찾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색상에 대해서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무료로 사용하는 이미지냐 아니면 유료로 돈 주고 사용해야 되는 이미지냐 보시려면 여기에 사용권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사용권이요. 이 사용권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전체가 있고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그리고 상업용 및 기타 라이선스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무료로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게 되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업 및 기타 라이선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유료로 이미지를 구입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사이트도 있죠. 그런 이미지들로 검색이 되게 돼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라고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무료 이미지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여기에도 확실히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이거는 100%인지 아닌지는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도 한 번 더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각각의 이미지마다 이런 식으로 주소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주소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소에 들어가셔서 라이센스 조항 사항을 약관들을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선택을 좀 하시잖아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새로운 창이 뜨실 거예요. 그죠? 뜨죠, 여러분들? 뜰 거예요. 자, 뜨게 되면 여기에 보면 라이선스 세부 정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라이선스 세부 정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라이선스 세부 정보라는 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제가 번역을 좀 할게요. 자, 하시게 되면 이렇게 CC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쭉 보시게 되면 여기 맨 밑에 보시게 되면 공개 도메인 전용 CCO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CCO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CCL이라고 되어 있는 건 출처도 밝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사업적 용도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CCO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라는 뜻이에요. CCO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면은 그냥 쓰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른 그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라이선스 세부 정보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돼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내가 써도 되느냐 안 써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걸러내시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이런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연결돼 있는 조항사항을 보시면 되겠죠. 그죠? 조항사항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미지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죠? 이렇게 이미지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설명이 조금 적혀 있네요. 라이센스에 대한 개인적 및 상업적 용도는 무료. 그죠?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쓸 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약관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보시게 되면 내가 이거를 사용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 이미지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도 한 번 더 검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검증을 하셔서 내가 진짜 쓸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 지금 뭐 강남대학교 겨울 이야기에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찍혀져 있잖아요. 그죠? 찍혀져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 세부 정보에 보시게 되면 얘는 안 되죠. 이렇게 CC해서 출처 밝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라이센스 이렇게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그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다른 곳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폰트들, 음악들 그런 것들은 어디서 다운로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그 사이트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